네, 오늘은 수교재 3단원 함수 교수학습 중에 이론 내용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에는 설 연휴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열공하셔서 내년에는 맘 편하게 설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공부해 봅시다. 오늘은 이론 내용이니까 함수 개념 발생의 역사적 과정, 그리고 함수의 교수학습 이론, 함수학습의 인신론적 장애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함수 영역 지도에 대한 교과서 분석이랑 교육과정,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는 다음 실제 파트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 지도의 의의를 보시면 우리 핵심 아이디어는 이 교육과정 변화와 관계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문자화식 대수 파트에서도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함수 개념 내용만 보면 한 양이 변함에 따라 다른 양이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와 그 그래프는 변화하는 현상 속의 다양한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중학교 1학년, 3학년 군에서의 변화와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정의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교육과정 설명하는 내용도 같이 다시 한번 보면 중학교에서는 변화 현상을 바탕으로 하여 한 양이 변함에 따라 다른 양이 변하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로 함수를 도입합니다. 이렇게 다뤄지는 함수 개념은 대응보다는 종속적인 변화의 의미를 더 강조해서 다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함수 개념을 도입한 후에 다양한 상황을 일상 언어, 표, 그래프, 식 등으로 나타내야 되죠. 이게 우리가 교수학습 이론에서 번역 활동을 한다는 걸 아실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해석도 해야 하죠. 그래서 이 해석하는 내용은 크라벤담의 양적 접근, 질적 접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해석하는 활동, 이러고 나면 구체적인 함수인 1차 함수와 2차 함수 등을 배우면서 그래프의 성질을 배우고 함수와 방정식과의 관계를 다루게 됩니다. 이게 고등학교 수학으로 올라오면 1, 5에서는 고1이 배우는 과목은 수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중학교에서 다룬 함수 개념에서 나아가서 함수를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로 정의하고 유리함수 그리고 무리함수를 다룹니다. 이렇게 함수 영역은 선택교육과정으로 올라오면 수학 1, 수학 2, 그리고 미적분으로 확장이 되면서 해석 영역으로 확장이 됩니다. 수학 1에서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도입하고요. 이게 1호 교육과정의 교과서명이었다라고 하면 이 교육과정에서는 공통수학 2에서 함수를 정의하고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다룹니다. 그리고 선택교육과정인 대수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도입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언제 어떤 내용들을 배우나라고 보시면 중학교 1학년 때 좌표평면과 그래프 배우고 2학년 때 1차 함수 배우고 그래프 배우고 1차 함수와 그 방정식의 관계 배웁니다. 3학년 때는 2차 함수와 그 그래프를 배우게 되죠. 어떤 과정과 기능이 주된 내용이냐라고 보면 방정식, 부등식, 그리고 함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상황이나 관계를 표식, 그래프 등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하는 활동을 꼭 해야 하고 1차 함수 그래프와 2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차 함수의 그래프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함수는 현실 세계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죠. 그리고 수학의 분야를 통합할 수 있다라는 거. 책 내용 중에 대수와 기하가 해석이 연결됐다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학의 분야를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변하는 대상 간의 연관성, 그리고 종속성을 기술하고 해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과 더불어서 수학 내적으로도 함수의 본질을 인식해서 수학적 내용을 다룰 수 있는 함수적 사고 능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이 함수 지도의 의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암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배우는구나만 아는 것이 좋고요. 여기에서 꼭 암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중학교에서 대응하는 함수의 정의랑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함수의 정의는 비교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뒤에 실제 파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니까 거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역사적 발달을 볼까요? 천체 운동을 기술하고 표를 계산하는 수단이었던 건 전함수 단계죠. 그리고 이 함수의 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와 곡선과 관련해서 개념화되는 얘는 기하적 함수 단계로 발달하게 됩니다. 대수적 함수 단계에서 변수 개념 자체가 모호했기 때문에 오일러는 함수의 정의에서 변수를 제거하고 만약 어떤 양이 다른 양에 종속된다면 전자를 후자의 함수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논리적 함수 단계에서 디리클레는 주어진 구간에서의 x의 각 값에 y의 유일한 값이 대응할 때 y를 x의 함수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로써 함수의 정의에서는 변수 개념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함수의 일가성과 임의성을 강조하게 돼서 기하적 함수 개념의 곡선들은 사실상 다가함수가 됩니다. 부르바키는 관계로서의 집합적 함수 개념, 즉 순서쌍의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탄생한 함수 개념은 의식화돼서 다듬어지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는 함수 개념이 점차적으로 종속성에서 대응으로, 동적인 것에서 정적인 것으로, 규칙적인 것에서 임의적인 것으로, 다가함수에서 일가함수로 전환되었습니다. 대수 교수학습과 관련된 이론 내용에서 먼저 함수의 여러 가지 측면과 함수의 도입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함수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인신론적 장애까지 나오기 때문에 먼저 얘를 잘 이해해 놓으면 인신론적 장애 그 8가지가 암기하기가 편해집니다. 함수의 첫 번째 측면을 보면 종속성인데요. 종속성은 변화하는 현상에서 두 변수 사이의 종속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증가, 감소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게 되죠. 하지만 함수를 그래프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불연속적인 곡선을 함수로 받아들이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공식은 변수 사이의 종속관계를 독립변수를 포함한 대수식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함수를 공식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학생은 구간에 따라 2개 이상의 공식으로 표현되는 함수나 임의의 대응이나 순서쌍으로 제시되는 함수를 이해하기 어려워하게 되죠. 행동은 대상에 대한 반복 가능한 조작을 의미하며 함수를 나타내는 대수식에 수나 식을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됩니다. 함수를 행동으로 여기는 학생은 하나의 대수식이 아니라 구간에 따라 다른 식으로 표현되거나 식으로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함수로 이해하거나 그 합성과 역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게 됩니다. 과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료를 처리하듯이 함수를 입력, 변환, 출력의 처리 과정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대응은 두 집합 x, y가 있을 때 임의의 x에 속하는 원소에 대해서 유일한 y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순서쌍은 부르바키가 정의한 함수 개념과 같습니다. 대상은 함수 자체를 하나의 실체로 파악하는 것이고 함수를 대상으로 이해하는 학생은 함수를 집합의 한 원소로 볼 수도 있고 함수의 연산과 같은 다양한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함수를 대응으로 도입하게 되면 학생들이 함수의 변화적 속성과 역동적인 측면을 파악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함수와 관련해서 지도해야 될 목표가 대응이면 종속의 관점에서 대응의 관점으로 발전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종속의 관점은 엄밀하지가 않기 때문에 함수를 대응으로 도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어느 게 옳다라고 보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를 보는 건데 그래서 중학교의 정의와 고등학교의 정의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프루이덴탈의 교수학적 현상학에 따른 함수 지도를 보시면 교수학적 현상학은 수학은 어떤 배경이 되는 현상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상황에 관련된 개념을 일반화하고 형식화하는 과정에서 발달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칠 때 발생 배경이 된 현상들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수학적 현상학에 따른 함수 지도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직관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좀 더 구체적이고 분석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표, 그래프, 식 등과 연결하여 특성을 더 명확히 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함수 이름을 파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조주의적 관점에 따른 함수 지도는 대응을 통해서 함수를 정의하고 정의역, 치역, 공변역 등을 지도하고서 함수의 예로 특정한 함수들을 다루면서 응용 문제로 몇 가지 함수 현상을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크라벤담의 질적 접근에 따른 함수 그래프 지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점별 접근은 그래프를 해석할 때 한 점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국소적 접근은 한 점이 아니라 한 점의 근방에서 그래프의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접근은 어떤 구간이나 전체 구간에 걸쳐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인 구간, 음인 구간, 증가와 감소, 연속인 구간, 극대화, 극소, 최대화, 최소, 단조성, 주기성 등의 성질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게 학교 수학에선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는 사례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전체적 접근은 어떤 것들이 있나 하고 예시 몇 개만 보면 유리함수나 반비례 함수를 배울 때 함수 y는 x분의 a에서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하는 것들이 전체적 접근에 해당합니다. 혹은 증가와 감소에 대한 내용 중에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하는 표현들은 전체적 접근이죠. 점별 접근은 그 한 점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해당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어진 그래프에서 각각 서로 만나는 점을 찾아 모두 표시하고 그 점에서의 좌표를 말하는 것. 국소적 접근은 근방을 보는 건데요. 제 옛날 자료는 증가 상태에 대한 예시가 아마 있었는데 증가 상태라는 그 용어 자체가 공구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빠졌기 때문에 그 예를 알고 계시는 것보다 현재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국소적 접근을 알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함수 fx에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x가 fa보다 같거나 작을 때 함수 fx는 x는 a에서 극대라고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적 접근은 정확한 수치적 자료를 이용해서 좌표 평면이나 좌표 공간에 정확하게 그림으로써 변화의 특징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질적 접근은 수량화하지 않은 상태로 계략적으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예시가 교과서에 있는 예시 중에 어떤 물통의 모양을 보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물의 높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래 예시와 같은 거였죠. 이런 그래프 지도를 질적 접근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비에의 번역 활동에 따른 함수 지도를 봅시다. 제가 여기를 요약할 때 그래프 개형 그리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내용은 쓰지 않았습니다. 한번 읽고 나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암기하는 건 어떻게 번역할 때 무엇을 사용하는가 위주로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넣지 않았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개형 그리기라는 건 우리가 공식이나 이런 거에 수를 대입해서 표를 만들거나 좌표를 구해서 그 위에 점을 나타내고 그 점들을 이어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주는 것, 이런 것을 그래프 개형 그리기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 개형 그리기는 상황 언어적 표현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점 찍기는 표를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프 개형 그리기랑 해석하는 활동은 세부적인 사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래프의 계략적인 형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질적 접근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측정하기와 식 알아내기는 어떤 문제 상황에서 측정한 결과를 표로 나타낸 다음에 그에 적합한 대수식을 찾아보는 것이고요. 곡선 알아내기는 함수의 대수식과 그래프를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대수적 모델링은 주어진 상황이나 언어적 진술에서 변수를 인식하여 기호화하고 변수 사이의 함수 관계를 찾아
문제를 해결한 후에 변수 상황에 적합하게 해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모델링은 항상 이제 함수 단원에서는 자주 기출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모델링은 반드시 그 해석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 적합하게 해석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라는 걸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 표를 외우셔야 합니다. 표를 해석하는 방법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상황 언어적인 표현을 표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라고 하면 측정하기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에 들어있는 내용을 모두 암기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안에서 상황 언어적인 표현을 상황 언어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도 존재하긴 합니다. 얘는 변역 활동을 호환이라고 부르기는 한데요. 책에 따로 있진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번역 활동은 반드시 상황 언어적 표현을 표로만 나타내고 이렇게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돼서 시행할 수 있죠. 상황 언어적 표현을 표로 나타냈다가 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이런 식의 활동도 가능하게 됩니다. 함수를 표로 나타내면 변화하는 규칙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x의 값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관계를 한눈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함수를 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x와 y 사이의 관계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한 값의 대응 결과나 혹은 변화의 전체적인 경향 등을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는 변화 상황에 대해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제한된 범위에서만 자료를 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신론적 장애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신론적 장애는 사실 이 통째로 정의를 암기하셔야 된다고 제가 수화연산 파트에서 이미 얘기를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함수에서는 그냥 이 뜻이 뭐라고 하는지 키워드만 외워놓겠습니다. 개념 정의는 수학의 형식적인 정의를 의미하고 개념 이미지는 개념 이름과 더불어 마음속에 연상이 되는 비언어적인 실체를 의미합니다. 학생들은 개념 정의보다는 개념 이미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인신론적 장애 유형이 8가지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 8가지 모두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변화 현상을 관찰하면서 변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상을 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어떤 것을 변수 x로 선택할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고요. 함수의 정의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비대칭성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타원형의 예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함수값은 독립변수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선입관을 갖고 있게 되고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상수함수를 함수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죠. 함수를 체계적인 규칙이나 대수식으로 보아 종속변수의 값을 구하기 위해 독립변수에 실행된 조작으로 여깁니다. 함수는 모든 정의역에서 한 가지 규칙이나 대수식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함수의 다양한 표현, 표나 대수식, 곡선으로서의 그래프랑 함수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함수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함수의 일가성, 1:1 함수, 1:1 대응의 의미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8가지를 모두 암기해 주세요. 학생들이 제시된 문제에서 X축, Y축에 어떤 양이나 변수를 써넣어야 할지 모르는 것은 변화 현상을 관찰하면서 변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 대상을 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죠. 함수의 정의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비대칭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면 첫 번째 좌표에 의해 유일하게 결정되는 것이 두 번째 좌표이고 그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례관계나 인과관계에 집착하게 되면 함수값은 독립변수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선입관을 가지게 되고 상수함수를 함수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함수를 체계적인 규칙이나 대수식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종속변수의 값을 구하기 위해 독립변수에 실행된 조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임의의 대응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어려움을 갖게 합니다. 함수의 임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한 가지 이상의 규칙이나 대수식으로 표현된 함수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고 갑작스런 그래프상의 변화가 일어나면 함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함수를 표로 생각하는 것은 함수를 수열로 인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함수를 좌표평면 위에서의 곡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미적분학의 발전에서 함수 개념이 발전한 역사적 발생 단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정의역의 각 원소에 치역의 단 하나의 원소가 있다는 일가성 조건은 함수와 함수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네, 함수 교수학습 이론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관련된 기출문제를 모두 정리해보면 기출문제 정리 기준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보이는 거 혹은 주제를 함수로 잡고 있는 문제는 다 해당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많이 있는데 다 적어드리면 2006년 5번 문제, 2009년에 3번, 12번, 13번 문제, 2011년에 6번 문제, 2013년에 8번 문제, 그리고 2016년 전공 A의 9번 문제고요. 2017년 전공 B의 8번 문제, 그리고 20년 전공 A의 1번 문제, 21년 전공 A 9번 문제, 22년 전공 A 5번 문제가 모두 함수와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도 보시기 편하게 기출문제 따로 정리한 것도 파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보여있는 오타 내용도 수정해서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요. 함께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